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박영란입니다. 오늘 시터뷰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대한사회복지회 강대성 회장님을 모셨는데요. 회장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30여 년간 SK에너지의 상무도 역임하셨고 또 SK네트워크스의 전무, 또 우리나라 최대 사회적 기업인 행복날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해서도 일을 하셨고요.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와 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전문가이십니다. 네, 회장님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케어유 주식회사 케어유의 신준영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표님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회장님 제가 이력을 다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또 그동안 해오신 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2년 SK 입사해서 석유사업 마케팅을 30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SK 행복날의 대표를 5년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리기업과 사회적 기업 해서 35년을 했었는데, 행복날의 대표를 마치고 나서 이제 비영리 현장에 좀 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단법인 굿피플 인터내셔널 상임이사를 6년을 했었고요. 이제 그걸 마치고 났더니 좀 실력을 했는데 지금 69년 된 대한사회복지회 회장 어플라이를 좀 해보고 아직까지 놀기에는 너무 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금년 1월 19일부터 대한사회복지회 회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리, 비영리, 사회적 경제를 두루두루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느낌이 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대한사회복지회는 어떤 기관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사회복지회는 1954년도에 설립, 정부가 이제 만든 그때 당시에 전쟁 고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이제 입양으로 시작한 단체인데요. 지금 현재 산하 기관이 입양 업무도 하고 있지만 산하 기관이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원부터 미혼모 자립시설, 그 다음에 가정폭력으로 이제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의 쉼터, 그리고 이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다양한 영아원부터 노인복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기관들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그 생애 주기별로 사실 그러니까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노인복지 사업으로도 많이 확장을 하고 계셔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혹시 노인복지 관련한 시설 운영하시는 곳 한두 군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의정부 노인종합복지관이 제일 좀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동구 해공 노인종합복지관도 있는데 주로 이제 복지관들이 데이케어 센터를 같이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가보면 의정부 노인종합복지관은 이번에도 이제 그쪽에서 그 시니어들 축제하는 걸 좀 갔다 왔는데 정말 그 어르신들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면서 서예 예술 작품들도 만드시고 공연도 하시고 한 다양한 활동들을 아주 액티브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 노인이라는 단어가 좀 그러니까 의정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만들어낸 단어가 선배시민입니다. 그래서 선배시민대학을 개강을 해서 제가 개강 특강도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졸업식 때 그 졸업 옷을 입으면서 막 눈물까지 흘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게 앞으로 정말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강남 시니어 플라자도 운영하시죠? 네, 강남 시니어 플라자는 이제 특히 이제 강남이기 때문에 은퇴자들에게 이제 어르신들께 디지털 마인드를 좀 심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약간 의정부 노인종합복지관과 강남 시니어 플라자는 성격이 약간 좀 노인복지관이지만 약간 다르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회장님께서 그동안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요. 2022년에는 사회적 경제 유공자 전국 포상 수여식에서 사회적 경제 부문의 포장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상을 받으셨고, 또 2021년에는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에서 개최한 제1회 액티브 시니어 유튜버 경진대회에서도 상을 받으셨어요.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강대성의 경제적인 토크쇼, 유튜버
콘텐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제가 영리, 비영리, 사회적 경제를 두루두루 이제 다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강 대표님 그 재능을 사회에 좀 돌려달라.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 지금까지 이제 강대성의 경제적인 토크쇼는 시즌 1 개념으로 해서 100분을 모시고 토크쇼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비영리 단체 관계자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대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기업가는 아니지만 연예인들이나 아티스트들 이런 분들이 사회적 가치를 좀 만들어내는 분들을 쭉 이제 인터뷰를 해서 그분들의 활동상을 소개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100회를 지금 마치고 나서 이제 시즌 2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아마 시즌 2를 또 시작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경제의 또 큰 선배님이신데 대기업서부터 또 비영리 조직도 운영하셨고 또 이제 영리 조직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계신데 시니어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우리 후배들에게 간단한 조언을 좀 한 말씀 해주신다. 네.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시니어들도 많이 만나는데 우선 저는 이제 한마디로 좀 서두르지 마라. 이게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조급증에 있어서 막 서두르려고 그러는데 서두르지 말고 그 다음에 특히 시니어 분들은 본인이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 경험과 전혀 무관한 다른 데서 보니까 커피숍이 잘 되더라 해서 커피숍 그냥 창업하면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시니어일수록 그 일로 인해서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이 좀 잘 아는 영역 이런 데에서 하는데 보통 보면 시니어 분들이 망각하는 게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 그러니까 자기가 타겟으로 했던 소비자가 정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소비자의 어떤 깊은 마음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노력 없이 그래서 제가 서두르지 말라고 드린 말씀이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져보면서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그나마 좀 창업을 하는데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큰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창업을 할 때 제일 고려해야 될 게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도 그렇지만 정말 정부의 어떤 지원금을 바라보고 창업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독자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모델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100세 시대에 이제 담론이 확산되고 있고 이제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스타트업 외에 정부나 민간 부분에서 이런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녹화장에 오면서 어떤 기사를 좀 봤는데 요즘 뭐 무전장수, 유병장수, 무업장수, 독거장수 이렇게 이제 4대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저출산과 고령화가 연관지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지역을 가면 다문화 가족 아니면은 운영이 안 되는 이런 형태로 있어서 은퇴자들이 갖고 있는 그 재능 이걸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공 분야에서는 특히 저도 부모님 두 분 다 치매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치매 영역에서 공공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감당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족의 어떤 중증 치매를 어르신이 앓고 계시면 그 가족이 그냥 파괴가 될 정도로까지 특히 이제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챙겨주고 특히 정년 연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본인들 나이에 0.7을 곱하면 그게 진짜 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보면 정말 건강한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재능을 어떻게 살려서 적재적소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대기업 포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직원들도 왜 애를 잘 안 낳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를 키우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를 데리고 와서 퇴근할 때 데려갈 수 있게끔 그런 육아 시설을 그런 기업이나 공공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 가면 아이를 좀 적극적으로 낳고 키우는데 큰 부담이 없어서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한참 선배님 좋은 롤 모델로 지금 은퇴 이후에도 쉬지 않고 지금 일을 계속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그 계획과 꿈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이제 대한사회복지회가 내년이면 7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70주년에 걸맞게 그 긴 역사에 걸맞게 이 비영리 조직이 커야 될 것 같아서 그 앞으로의 100년 또 200년을 내다보는 대한사회복지의 어떤 초석을 깔아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좀 할 거고요.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 영역은 제가 버릴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행복나래 때문에 인연이 된 사회적 경제가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쓰는데 우연히 맺어준 필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경제 조직이 최근 들어서 좀 어렵습니다. 뭐 정부 보조금도 끊기는 상태가 오고 막 이래서 어려운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특히 2024년도에 어떻게 그분들한테 조언을 좀 해주면서 그분들의 지속 가능한 모델을 가져가는 데 큰 도움을 좀 드릴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리 비영리 사회적 경제를 두루두루 다녀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영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사회적 경제나 비영리 조직에 좀 내리고 비영리 조직이 갖고 있는 강점을 영리 조직에 이렇게 가져가는 피터 드루커가 이야기했던 영리는 이쪽에서 미션 오리엔티드 된 경영을 좀 배우고 비영리는 기업가 정신을 좀 배우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그런 봉사를 좀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건강이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해서 지금도 하루에 최소한 10,000보 이상은 걸으면서 주일에 필라테스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건강 100세 시대에 본인 건강부터 잘 챙기는 게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신 대표님께서 롤 모델이라고 말씀하셨고 저에게는 강 대표님, 강 회장님께서 멘토세요. 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고민해온 여러 가지 뭐 사회적 경제에 관한 거라든가 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그런 접근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늘 제가 조언도 받고 네, 언제나 약간 비빌 언덕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사실 이제 저희가 진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해서 헤쳐나가야 될 이슈들이 많고 또 이제 기업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고 사회적 경제도 이제 뿌리를 더 내려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대성 회장님께서 저희에게 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유튜브 2탄 만드시게 되면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대표님 고맙습니다.